또다시 농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 채소 심는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씨앗과 모종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씨앗과 모종을 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식물도 건강한 흙에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고요. 잘 관리하는 사람처럼 건강미가 뿜어져 나옵니다. 저도 요즘 가을 채소 심을 자리를 만드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텃밭의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지 않는다면 오늘 그 원인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식물들이 좋아하는 흙 만들기 출발해 볼까요? 이곳은 옥수수 밭입니다. 옥수수 키가 하늘에 닿을 듯이 끝도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지요. 그런데 옥수수 때도 달콤한 즙을 줄기에 듬뿍 머금고 있답니다. 그래서 열매는 제가 먹고 옥수수 때는 식물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옥수수 밭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잡초들이 힘없이 자라고 있지요. 이렇게 햇볕과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력이 강인한 잡초도 꼼짝을 못하고 비실비실 한답니다. 올 봄에는 저에게 농산일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작물들을 심고 가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는데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묵혀두었다가는 잡초들만 무성해질 것 같아서 옥수수를 부랴부랴 심어 놓았습니다. 옥수수를 심어 놓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풀도 잡고 옥수수도 수확을 했고요. 저보다 훨씬 키가 큰 옥수수 대까지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텃밭 농사를 짓지 못할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옥수수 대를 밑둥을 바짝 잘라줍니다. 옥수수 대는 한 포기만 잘라도 한 주먹 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수확한 옥수수 대는 이렇게 제자리에 쭉 펼쳐 놓았습니다. 듬성듬성 자라던 잡초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두고 일주일이 지난 모습인데요. 잡초들이 모두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쭉 펼쳐 놓았던 옥수수 대를 걷어서 한 곳으로 쌓아 놓습니다. 바로 옆에 옥수수 대를 자르지 않고 그냥 두었네요. 오늘 날씨도 폭염주의가 발표될 정도로 따가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그늘 속에서 이 다음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길까요? 필요하면 다 찾게 됩니다. 옥수수대를 걷다가 옥수수대 길이가 워낙 길어서 제 키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 키가 167이니까 옥수수대는 2m를 훌쩍 넘겠네요. 공짜로 이렇게 좋은 자재를 얻게 되어서 날씨는 덥지만 기분은 좋으네요. 옥수수대를 한참 동안 걷어서 이렇게 수북이 쌓아 놓았고요. 이제는 채소 재배에 꼭 필요한 붕사를 살짝 뿌려줍니다. 붕사 비료의 효과는 식물의 뿌리 발달을 돕고요. 영양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붕사는 식물의 세포벽을 강화해서 질병과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옥수수대를 아직 자르지 않은 곳에도 같은 방법으로 뿌려뒀습니다. 그리고 새싹들이 나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영양제 유박도 뿌려줍니다. 땅속에서 바로 나온 새싹들은 아주 작은 양분으로도 잘 자라주기 때문에 많은 양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박의 거름 지속 효과는 2개월 정도입니다. 이제는 옥수수 그늘 아래에서 다음 작업을 해 볼게요. 산더미 같은 옥수수대를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도구는 작두입니다. 이걸로 옥수수대를 잘라주려고 합니다. 길이는 15cm로 잘라주고 있는데요. 더 작게 잘라도 되고요. 조금 더 길게 잘라줘도 됩니다. 저는 이런 잔사들을 자르지 않고 블루베리 농장에 멀칭용으로 꾸준히 사용해 왔는데요. 나무의 자람새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텃밭에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텃밭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자르지 않고는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힘들지만 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런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들은 있습니다. 대형 농장에서는 이런 잔사들을 파쇄할 수 있는 기계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도 활성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가져올 수 있는 트럭도 없으니까요. 조금 들이지만 이런 작은 도구들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힘도 부족하고 작두질을 하는 것이 서투르지만 보시면서 제가 왜 힘들게 이런 일들을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그리고 재료만 보이면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속에서도 강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내 텃밭에 벌레가 보이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내 텃밭에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도 식물이 잘 자라다가 시들시들 죽어가면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왜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죽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농사를 거꾸로 짓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물을 먼저 심고 애지중지 관리하는 방법은 식물들도 힘들고 농부도 힘이 빠지는 농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간편하게 사용하는 비료, 영양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것만 내 토양에 넣어주는 것들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농사가 지금은 잘 될지 몰라도 곧 염류장애라는 불치병에 내 토양은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토양을 살리는 방법은 옥수수처럼 굵은 뿌리를 내리고 땅속 깊이 들어가는 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염류장애는 화학 비료를 너무 과용해서 일어나는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옥수수를 심기만 해도 땅속은 다시 살아 숨쉬게 되고 막혔던 숨통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옥수수 뿌리는 이렇게 굵고 긴 뿌리들로 땅속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키가 크게 자라는 만큼 땅속에 남아도는 비료 성분도 쭉쭉 뽑아 먹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굵어지면서 흙 속의 통기성을 좋게 해주고요. 뿌리가 썩어서 흙을 떼알 구조로 바꾸어 줍니다. 흙 속의 유기물만 꾸준히 공급을 해주어도 수분이 마르지 않고 작물이 자라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거친 유기물은 분해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굳이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옥수수대는 옥수수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수분과 만나면 천천히 녹아서 흙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걸 식물이 바로 먹고 비료 없이도 질소 효과를 보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식물을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식물 성장에 유기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부들은 유기물이 좋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퇴비만으로 식물의 양분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식물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농장은 가축분 퇴비로 양분 공급을 해주고 부족한 양분을 유박을 사용해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기물과 퇴비는 땅심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유박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흙과 만나면 빠르게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미생물 활동이 왕성해지면 이렇게 굵은 옥수수대도 빠르게 분해되고 내 텃밭의 흙은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미뤄오던 큰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큽니다. 이제 이것을 밭에 바로 사용할 건데요. 땅속에도 굵은 옥수수 뿌리가 가득 채워져 있고요. 이렇게 좋은 유기물이 산더미처럼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 텃밭에 사용하면 이걸 먹고 자란 채소들이 달콤하고 맛있어질 겁니다. 이제 여기저기 하나씩 보이는 잡초들을 뽑아내 줍니다. 요즘 잡초들은 씨앗이 맺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옥수수대와 같이 섞어서 밭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잡초들은 밭 가장자리에 넝쿨식물 포기 밑에 수북이 쌓아 놓습니다. 이제는 가축분 퇴비를 밭 전체에 살짝 뿌려줍니다. 가축분 퇴비를 뿌려주는 이유는 가을 채소 초기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요.
이 퇴비에는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뿌려놓고 수분을 잡아주는 옥수수대를 뿌려 놓으면 옥수수대가 빠르게 분해될 겁니다. 이제는 옥수수대를 밭 전체에 뿌려줍니다. 저는 옥수수 키가 크고 굵게 자라주어서 두툼하게 뿌려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옥수수대를 저와 같이 활용하실 때에는 양이 적으면 얇게 뿌려주셔도 됩니다. 내 텃밭의 흙을 식물이 잘 자라는 흙으로 바꾸는 일은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것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식물들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흙 속에는 거친 유기물을 넣어주고 작은 곤충들과 미생물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것들을 내가 키우는 식물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내 텃밭에 이름 모를 곤충들과 벌레들이 많이 보인다면 좋아해야 할 일입니다. 보물처럼 가꾸는 내 텃밭의 흙을 숨쉬게 해주는 건강한 일꾼들이니까요. 흙 위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흙만 덩그러니 있거나 비닐 멀칭으로 꽁꽁 싸매어 있다면 수많은 벌레들, 진딧물, 노린재, 식물을 갉아먹는 애벌레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내가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을 겁니다. 하루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이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때요? 이런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이곳에 씨앗을 바로 파종해 보려고 합니다. 기계가 있는 분들께서는 밭을 갈아서 흙과 섞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땅 파는 것도 힘들어서요. 씨앗을 파종할 곳은 옥수수대를 살짝 밀어놓고 골을 파준 다음 씨앗을 파종합니다. 그리고 두둑에서 멀칭 효과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업한 모습 가까이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옥수수 잎과 굵은 줄기가 토양을 마르지 않게 해줄 것이고요. 잡초가 나오는 것도 예방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을 파지 않고 옥수수대를 살짝 밀어넣고 흙 속에 내가 심고 싶은 씨앗이나 모종을 감겨 맞추어서 심어 놓기만 하면 올 가을 농사는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수확이 끝난 옥수수대를 밭 가장자리에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잎은 모두 사그라들었고요. 굵은 줄기만 남아 있습니다. 옥수수대를 살짝 건드렸더니 수많은 벌레들이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벌레들도 몸을 숨기고 서로 공생하면서 이런 멀칭 아래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렇게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해줍니다. 옥수수 뿌리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오늘 옥수수 뿌리도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옥수수 뿌리를 피해서 씨앗을 파종해 주었고요. 옥수수 뿌리를 이대로 뽑아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옥수수 뿌리를 뽑아내는 것도 여름에는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뽑아서 밭 가장자리에 쌓아 놓으면 부숙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속에 있으면 땅속은 수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빠르게 분해가 되어서 바로 퇴비가 되어줍니다. 씨앗을 파종하고 3일째 모습입니다. 씨앗 발화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대가 두껍고 양분이 많아서 올해 가을 채소가 달콤하고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대가 수분이 많아서인지 벌써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쌓아두고 있는 옥수수대가 있다면 텃밭에 활용해 보시면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흙의 정성을 들이는 일은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년 내내 끊임없이 싱싱한 채소들을 키워주는 내 텃밭의 흙을 살아 숨쉬는 흙으로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올 가을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심각한 바이러스가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